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입니다. 급하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것이 궁금하다. 그것이 궁금하다. 대체 뭐가 그렇게 궁금할까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고 여러분이나 나의 지금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이 우한이라고 그러죠. 우한 코로나19라 그래. 코로나19라는 거는, 코로나라는 거는 바이러스를 말하고요. 바이러스. 감기 몸살이나 독감 같은 것들이 다 바이러스 일종이거든요. 사스, 메르스 이런 게 다 바이러스인데 2019년에 이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처음에 번졌다고 그래서 시작이 됐다 해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 했는데, 우한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은 이 호반문자에다가 한나라 한자를 써요. 그래서 이 원래 우리가 읽으면 무한이에요. 무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한대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잖아요. 이때 무한대라고 하면 이제 없을 문자에다가 없을 문자 한개 한자인데 쓰는데 무한인데, 이것이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중국놈들은 아니라고 하죠. 아니라고 하는데 이 실제로도 이것이 우리에게 근심걱정 우한거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우한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비단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통상 한 50년 전만 해도 이 땅에도 이 홍역마마라는 것이 한번 참고를 하면은 거의 동네 마을 하나가 쑥대밭이 됐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 정부에서 보건당국에서 방역 활동도 하고 예방 지침도 내리고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이 그래도 완화됐다, 조금 더 심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부터 50년 전, 100년 전만 흘러가도 이 통제가 불능한 상태에 돼요. 특히 과학적인 어떤 바이러스라는 것이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홍역마마라는 것은 이게 붉은 홍자에다가 역병 역자를 쓰는데, 이 홍역마마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반점이 생긴대요. 붉은 반점. 붉은 반점이 생긴다면 이 붉은 반점이 마치 이렇게 콩처럼 생겼다. 콩처럼 생겼다 해서 이 우두라고 그래요. 우두. 두라고 쓰죠. 두병이라 두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두라는 거는 이제 소위 그 고름에서 발견된 왁진이라고 그러죠. 그걸 종두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왁진으로 치료를 해서 우두라고도 하고, 보편적으로 통상적인 말은 홍역마마래요. 홍역마마. 이 마마라고 그러죠. 마마. 근데 왜 홍역 역병인데 마마라고 했을까? 이 마마라고 한 이유는 이 홍역에 걸리면은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다 해서 이 높은 신이라는 의미예요. 높은 신. 이 사람의 목숨을 좌지할 만한 높은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가장 대표는 통상 일월성신이라 했잖아요. 일월성신이라는데, 그래서 이 높은 신이고 마마신인데, 이 특별히 이 홍역마마에 걸리면 특별히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이 심하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역마마에 걸린 사람들 보면은 옛날에 곰보라고 하죠. 곰보. 이 얼굴이나 몸에 이 반점이 생기면 두신. 그래서 이 콩처럼 반점이 생긴다 해서, 이 콩이라는 건 우리 생명을 말한다. 이제 콩은 우리 생명을 말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홍역마마에 걸리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모습이 다르다. 특별하게 생겼다. 곰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별상이라고 해요. 별상. 특별하게 생긴 모습이다. 그런데 특별하게 생긴 모습인데 왜 얼마나 특별하냐? 이 호구라고 그래요. 호구라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강의해서 인구란 말이에요. 인구조사 똑같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특별하게 생긴 어떤 그 마마라는 신이 왔다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이것을 병균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랬는데 이 병균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를 생각하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겨울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겨울 바이러스. 그래서 감기, 독감 바이러스처럼.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겨울, 여름 할 것 없이 1년 12달 사치사철 사는 병균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도 이 홍역마마 병균은 봄에 왔다가 여름에 뜨거워지면 얘 병균이 못 살아요. 그래서 여름까지만 잘 버티면은 그냥 홍역마마가 물러가는 거야. 그랬는데 이 홍역마마가 꼭 올 때 이 중국에서
이 꼭 봄철에 이 황사 바람을 타고 온단 말이에요. 황사 바람을 타고 오니까 이 홍역마마라는 균은 중국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중국에서 왔다라고 생각해서 호귀라고 그래요. 호귀. 오랑캐 호자 쓰고 귀신 귀자 써서 호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호귀, 오랑캐 귀신, 저 중국 놈들 귀신인데 이 귀신이 사람을 목숨을 앗아갈 것만큼이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때도 특별한 모습을 갖고 온다 해서 별상이라고 하고 그 특별한 모습을 갖고 오는 걸 우리가 신이라고 볼 때는 별성이라고 해요. 별성. 그래서 호구 별상, 호구 별성, 호귀 별상, 호귀 별성 이렇게들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반드시 충청도 전라도 아니면은 한양권 문서에도 천리강남 호구별상 호기별상, 만리강남 호구별상 호기별상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천리나 만리라는 말을 쓸 때는 강남이라는 말이 같이 붙어요. 그럼 강남이라는 말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소하겠지만 이 한강의 이남을 지금 강남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압구정동 신사동을 우리가 보통 강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남은 이 강이 아니라 중국에는 거대한 강이 두 개가 있어요. 이 황하라는 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장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이게 양쯔강이라고, 양자강이라고 하는데 양자강. 양자강이라고도 중국 발음은 양쯔강이라고도 하고 이 양쯔강의 길이가 워낙 길어서 긴 강이다 해서 장강이라 해야 돼. 장강. 중국 발음은 창장인데 이 장강의 그 지금 유역에서 그러니까 이 황하강의 이 남쪽은 하남이라 해요. 하남. 그래서 이거를 중국 발음은 허난성이라 해요. 허난성. 그 다음에 황하강의 북쪽은 하북이라 그래. 우리나라 발음 하북. 그래서 중국 발음은 허베이라 그래. 허베이. 이 허베이성에 북경이 있는 거예요. 허베이성에 북경이. 그 다음에는 이 양쯔강의 이 중간에 보면은 동팅호라 있어요. 중국 발음은 뚱팅호라 그러는데 이 바다보다 더 넓은 호수가 양쯔강, 장강의 가운데는 있어요. 그래서 이 보통 양쯔강의 강남이라고 하고 강북이라고도 표현을 하면서 여기 지역에 따라서 이 호수 밑에 있다 해서 후난이라 해요. 후난. 호수 위에 있다 후베이라 해요. 그래서 이 우한이라는 데가 후베이성에 있거든요. 후베이성. 그러니까 이 후베이성에 있고 이 후난성에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이 제비가 가을이 되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이 만리 강남으로 간다. 만리 강남으로. 그때 만리 강남이라는 표현은 이 양쯔강 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쯔강 이남. 이 제비가 일본은 우리나라 제비들이 일본으로는 안 가요. 겨울이 되면 어디로 따뜻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 제비들은 보통 모기나 이런 곤충을 잡아먹는데 겨울에는 곤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얘네들이 심하면 필리핀까지도 가는데 필리핀은 너무 멀어. 너무 멀으니까 보통 타이완이나 여기 중국 이 밑에 하이난선, 그 다음에 홍콩 요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의 강남을 간다 그래서 보통 천리강남, 만리강남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천리강남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말이고 만리강남이라는 표현이 정확해요. 여기서부터 우리나라가 보통 삼천리 금수강산 그러잖아요. 천리라는 거는 겨우 400km밖에 안 돼. 천리라는 400km밖에 안 돼. 만리는 보통 4,000km가 돼야지 만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km, 4km가 10리니까 그럼 만리라면 4,000km인데 이 우리 반도에서 여기 지금 홍콩, 대만, 하이난성, 타이완섬, 이 꽝뚱성, 이 푸젠성, 복권성 이런 데까지 가면 여기가 보통 한 4,000km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따지면 여기까지가 보통 만리 정도 되는 거예요. 만리. 그래서 원래는 천리강남이라는 말보다는 만리강남이라는 이 표현이 정확한 것이고 천리강남이라 했을 때는 예전에 이 지리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멀리 간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말은 반드시 천리라는 길을 400km를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먼 길을 떠난다 할 때 보통 천리가 간다, 천리길을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리라는 거는 정확한 수치상의 계산이 있는 땅이 아니고 이 만리라는 거에도 거의 정확하게 수치상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기가 지금 삼천리라고 하면 이게 보통 한 1200km 정도 따지거든요. 1200km. 지금 남북을 다 합쳐서 보통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보통 400km, 450km, 500km 잡고 뭐 부산에서 제주도, 마라도까지 하고 다시 여기서 서울에서 여기 두만강 있는 데까지 하면 이게 거의 한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1200k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1200km에 한 3배 정도 되는 거리가 여기에 중국의 남부 지역 지금 윈난성이라든지 타이완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쪽에 심천이라든지 이런 쪽 여기가 보통 한 4,000km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랬을 때 이 우한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것처럼 예전에도 우리 어른들은 이 홍역마마라는 것이 중국에서 봄에 황사바람을 봄바람을 타고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만리강남이나 천리강남이랄 때는 저 중국에서 오랑캐 귀신들이 못된 신을 보냈다. 못된 신을. 그런데 왜 이때 홍역이라 했느냐. 홍역이라는 말은 여기에 붉은 반점이 생기잖아요. 붉은 반점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구슬 하시는 문서도 있나 모르겠지만 한양 구슬 하시는 분은 이 나라 이시별상 저 나라 홍시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 이 나라 이시별상이라고 할 때는 이시라는 거는 우리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건립을 할 때 1392년에 고려에서 위화도 해군을 하면서 최영 장군을 몰아내고 이성계가 왕이 되는데 그거보다 한 30년 전에 중국에서는 명나라라는 것을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명나라를 건국을 해요. 드디어.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원나라가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중국에서 원나라란 말이에요. 몽고의 지배를 받던. 근데 그 원나라를 몰아내고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중국 대륙을 통일을 하면서 다시 중국이 명나라라는 것이 건국이 되는데 중국을 통일한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성씨가 주씨란 말이에요. 주씨인데 이게 주자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붉을주잖아요. 붉을주. 경명주사할 때 그 주자거든요. 경명주사할 때 붉은 흙이라 해서 주사라고 그래요. 주사. 좀 붉은 모래라고 해서 주사라고 하는데 이 주씨가 붉은색인데 붉은색을 그때 조선시대에는 명나라를 주씨별상하면은 이거는 거의 영모에 가까워. 영모에 가까워서 왕도 명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는데 일반 백성들이 이씨별상했다가 주씨별상하면 이거는 거의 영모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붉을 주자나 붉은 홍자나 같으니까 홍씨별상이라고 그래요. 홍씨별상. 거기다가 홍역마마에 걸리면은 이게 이제 발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수포가 생기면서 이것이 붉은 반점이 생기고 홍역이라고 그래요. 홍역. 그래서 그 홍역마마에 걸려서 죽은 보통 애기씨들이 많이 죽거든요. 애기씨들이 어릴 때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자기 면역력을 갖고 있는 나이가 보통 2-3살까지 가요. 엄마 모유에서 이제 전달받은 면역력으로. 근데 거기가 시기가 넘어가면 이제 아이들이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그래서 보통 2세에서 한 6세까지 이때 보통 홍역마마 걸리면 많이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는 애기씨들도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낳은 아이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엄마나 할머니의 자손들이 어려서 죽은 동자 애기씨들은 거의 별상으로 와. 전 지금 이거 강의하는데도 지금 막 온몸이 가려 죽겠어요. 온몸이 가려 죽겠어. 네. 그런데 그 별상이라는 말은 아유 별상이 벌써 왔네. 아유 막 몸도 가렵고 죽겠네. 그래서 이 원래 별상이라는 말은 이 홍역마마라는 것을 일으키는 병균을 말하잖아요. 근데 병균이라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이걸 신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병균을 이겨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병균보다 더 무서운 이제 병균이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병균을 이겨내려면 요즘 같은 백신이나 아니면 치료제를 쓰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 중국에서 오는 오랑캐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 애들을 잡아간다 그러니까
그 병균보다 더 어마하고 뭐 무지막지한 신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이 홍역마마가 오는 시기에는 홍역마마를 와서 조심스럽게 있다 가십시오 하면서 마짓굿을 해요. 마짓굿을 하고 갈 때가 되면 이제 배송굿을 해요. 배송굿을 하는데 마짓굿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다. 내가 여기도 우리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이 있다면서 작두를 데려가는 거야. 작두를 대령해서, 그래서 작두를 대령해서 타는 그 신도 일반 우리가 일반 장군님들하고 다르게 작두를 타니까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특별하게 생긴 모습의 장군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 장군님도 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별상 장군님이라 한다. 그래서 이 장군님이라고 할 때는 별성이라고는 안 해요. 별성이라고 안 해요. 별성이라고 할 때는 호구별성이라고는 해요. 호귀별성이라는 해요. 근데 별상 장군이나 별성 장군이라는 부당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소하고 작은 것 같아도 이런 이름 하나에 많은 숨은 비법들이, 여러분들이 신을 이해하고 나한테 오시는 신들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작은 이름 하나를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들을 만들어 놓을 때는 그 예전에 어른들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홍역마마가 올 때 특별한 신이 와서, 별성이라는 저 특별한 신이 와서 우리 아이들을 잡아가고 죽이는 무시무시한 신이 오는데, 그 신이 와가지고 병균이 걸려버리면 꼼보가 되니까 특별한 모습으로 바뀐다.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이 병에 걸려서 비록 낫게 되면은 평생을 곰보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어른들 중에서도 곰보로 살다가 돌아가신 그런 이모나 고모나 외삼촌이나 칼머니나 작은할머니가 오시면은 그런 할머니들을 보고 이름하여 우리가 별상 대신 할머니다 그러는 거예요. 별상 대신. 근데 반드시 그 이후에는 홍역마마가 아니라도 당신이 삶의 모습에 혹을 하나 달고 살으셨다든지, 아니면 당신이 팔이 하나 없다든지 다리가 하나 없다든지, 이런 분들도 일반인들보다 모습이 다르다 해서 별상 장군, 별상 대신 할머니, 별상 신장, 별상 이렇게 이게 붙이는 거예요. 그 별상이라는 말은 특별한 모습이다 그래. 특별한 모습. 아니면은 다른 모습이다. 다른 모습. 그때 저 역시도 30대 초반에 이게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걸렸다가 나섰는데, 대상포진이 지금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나 홍역마마와 또 다른 형태의 일종의 신병이에요. 신병. 그래서 대상포진이 올 때는 반드시 별상이라는 어떤 장군님이나 별상이라는 신령님이 같이 오시는 것이다.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그냥 맨날 병원 치료만 다니고 그 신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결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평상시에 내가 어려서 홍역마마, 볼거리, 수두 이런 것을 알았다든지, 그리고 나 스스로 이렇게 어떤 자그마한 흔적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내 가족 중에서 어떤 돌아가신 분 중에서 곰보를 살으셨던 분들, 가장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애기씨가 오는데 그냥 맨날 가려 긁어, 그 이유 없이 이거는 별상 애기씨가 오는 거야. 이 별상 애기씨는 통상 우리가 살던 시대에 우리 정도의 형제들은 이 홍역마마를 죽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시기에는 벌써 왁진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홍역마마 예방주사를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불주사를 여기 어깨, 지금 보통 40, 50대 넘으신 분들이 불주사를 어깨가 그냥 여기 인두시즈모처럼 나오는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BCG라고 해서 종합백신이 나오잖아요. 소아마비, 홍역마마, 볼거리, 백일에 이거 종합백신을 초등학교 때부터 그 애들 건강수첩에 기록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맞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홍역마마를 죽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간혹 수두나 볼거리가 다른 병으로 악화돼서 죽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요즘 아이들은 그냥 감기 몸살 열이 펄펄 끓다 죽어도, 열이 펄펄 나도 얼굴이 뻘개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약간은 반점처럼 수포 같은 것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죽은 아이들도
내내 별상으로 홍역마마를 하고, 만약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이 여러분에게 온다고 해도 이런 경우에도 별상으로 오시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홍역마마라고 하는 이 병균 자체는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병균을 조종하고 움직이고, 어떤 사람들 말 맞다나 병균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라면, 그 관장하는 신은 우리가 별상마마, 호구마마, 홍역마마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그 병균 자체지 병균 자체에 신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그 병균을 이겨내고 병균을 몰아내고 하는 데에는 과학의 힘도 필요하지만, 우리 무당들이 예전에는 구슬해서 사람들 많이 살렸기 때문에 신이란 존재가 없다고 보진 않는다. 그때 그래도 집안에 그렇게 내가 홍역마마에 걸려서 죽은 그런 조상님네가 오히려 그런 병균을 몰아주는 역할을 하지, 나는 하늘에 있는 신이 그걸 몰아내 준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몸주 대신 직성 대신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지금 다시 시작한 강의에서 무엇이 막혔다 여기에도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은 비록 내가 몸이 아파도 그 몸이 아픈 것을 무조건 몸의 몸병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몸이 아플 때 그것을 무조건 신의 신병으로만 몰아가지 마시고, 병원 치료를 겸하면서 나에게 어떤 신이 오는가,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충분히 신으로서의 느낌을 받으면서 그 신을 합의 받는다면은 치료도 훨씬 빨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치료받은 이후에 그 신령님의 어떤 원력이 생긴다면은 그 원력으로서 이용해서 점도 더 잘 보고 여러 사람들에게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짜 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거꾸로 저에게 시비를 많이 걸고 있는 우리 태어가, 내가 오늘 한 수 가르쳐 줬으니까 너의 상태를 다시 점검해 보거라. 내 핑계 대지 말고. 자, 감사합니다.